오늘은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변동환율제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이 결정을 하는 것이다. 시장 원리를 따른다. 그러나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선진국 포함해서 변동환율제를 취하고 있어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환율 조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외환시장에 중앙은행이 개입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 자국이 여기서는 미국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가 $1 빌리언 만큼의 외환 보유고 외국 통화를 팔았어요. 그 외환 보유고가 줄겠죠. 그것만큼 자국 통화를 흡수했기 때문에 자국 통화의 본원 통화 사이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즉 외환 보유고와 자국 통화의 본원 통화 사이즈가 같이, 외환 보유고가 늘 때 같이 늘고 이게 줄 때 같이 줄어요. 이 예제에서는 지금 줄었기 때문에 자국 통화의 본원 통화 사이즈가 준 거예요. 리저브가 준 겁니다. 만약에 외환 보유고가 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늘었어. 외환 보유고를 사들이는 것만큼 시장에 자국 통화를 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국 통화의 본원 통화 사이즈만큼 리저브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와 자국 통화의 본원 통화는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게 된다. 이거 조금 기억하시고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늘 때 자국 통화도 늘고 통화량이, 외환 보유고가 줄 때 자국 통화도 준다고 그랬어요. 이 사이즈 이펙트, 외환 보유고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 과정에서 사이드 이펙트로 자국 통화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이 사이드 이펙트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를 unsterilized 방법이라고 그래요. 원래 sterilized는 면역 주사를 놓는다, 면역 주사를 맞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 이펙트로 인한 그 부수적인 효과는 그냥 놔두는 거야. 그게 unsterilized 방법이고, 이 한자를 보면은 이게 자국 통화가 잉태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태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드 이펙트를 그냥 두겠다는 거야. 근데 sterilized 방법은 면역 주사를 맞듯이 자국 통화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늘리고 줄이면서 외환시장에 개입은 하되, 그걸로 인해서 자국 통화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사이드 이펙트는 제로로 만들 수 있으면 제로로 만들어서 면역 주사 맞듯이 자국 통화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효과는 없이 하겠다. 이게 sterilized 불태화 방법입니다. 먼저 태화 방법을 우리가 볼 거거든요. 즉 unsterilized 방법, 즉 자국 통화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 부수적인 효과로 인한 그 사이드 이펙트는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외국 통화를 $1 빌리언 만큼 사들였다고 하면은 외환 보유고가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근데 그 대가로 자국 통화가 시장에 풀렸으니까 시장에는 $1 빌리언 만큼 자국 통화가 풀렸어요. 그 사이드 이펙트를 그냥 놔두면 그게 바로 unsterilized 태화 방법이죠. 그 태화 방법이 생기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지금 이 그림이 여기서 이쪽은 퀀터티고 X축은, Y축은 가격인데, 환율의 가격인데, 지금 미국이 자국이에요. 미국이 자국이고 자국 환율을 자국 통화 대비 외국
자국 돈인 유로 환율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게 간접 환율이죠. 간접 환율로 표현이 됐을 때는 환율이 떨어질 때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갈 때 자국 돈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원래는 1번에 있었어요. 근데 유로를 1 빌리언 달러만큼 사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확 늘어났죠. 그러면서 시장에는 1 빌리언 달러만큼 자국 돈이 US 달러가 미국 시장에 확 풀렸어요. 그러니까 자국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래는 1번 환율이었는데 2번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국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이게 이제 금리 효과랑 유사해요. 돈이 많이 풀리면은 처음에는 유동성 효과로 자국 금리가 떨어지지만 돈이 풀린 것만큼 서서히 금리 효과로 해서 자국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금리 효과로 인해서 자국 돈 가치가 2번에서 시간을 처음에 툭 떨어졌다가 시간을 그걸 오버슈팅이라고 그래요. 오버슈팅 하면서 툭 1번에서 2번으로 툭 떨어졌다가 시간을 두고 자국 금리가 오르면은 자국 US 달러 돈 가치가 2번에서 3번으로 서서히 오릅니다. 이게 사이드 이펙트예요. 이게 사이드 이펙트예요. 그런데 원래 수준만큼은 안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unsterilize 방법으로, 태화 방법으로 자국 돈 풀리는 거를 그냥 놔뒀을 때 자국 환율은 1번에서 2번으로 툭 떨어졌다가 자국 금리가 올라가면 그 금리 효과 때문에 2번에서 3번으로 서서히 오른다. 죄송합니다. 2번에서 3번으로 서서히 오른다. 그런데 원래 수준만큼은 안 올라간다. 이게 unsterilize 태화 방법으로 외환시장에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sterilized 불태화 방법으로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로를 1 빌리언 달러만큼 사들였어요. 미국 페드가, 중앙은행이. 그리고 그만큼 자국 돈이 풀렸어요. 근데 자국 돈이 풀린 것만큼은 국채를 팔아서 사들이면, 이게 국채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국채를 팔아서 사들이면 자국 돈이 시장에 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면서 돈이 풀렸는데 그것만큼 국채를 팔아서 다시 사들였어. 그러면은 실제로 자국 돈이 시장에 풀린 거는 없어요. 그러면서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 거예요. 자국 돈이 풀려서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는 없다. 요게 sterilized, 마치 면역 주사 맞은 것처럼 자국 돈이 늘어난 게 없는 방법, 불태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태화 방법을 택했을까, 불태화 방법을 택했을까 보면 여기 자산 쪽에 외화증권이 210, 이게 단위가 좋습니다. 210조만큼 굉장히 큰 자산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한다? US 달러를 사들이는 식으로 개입을 한다. US 달러를 사들이는 식으로 개입을 한다. 그런데 그냥 사들이면 어떻게 돼요? 210조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자국 돈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 풀리는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동시에 뭘 판다? 미국은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통한증권,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거를 158조만큼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환시장 개입한 210조만큼 사들였을 때 거의 한 70% 이상은 동시에 통한증권을 팔면서 시장에 풀린 자국 돈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드 이펙트가 자국 돈으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는 없애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한 거예요? 불태화 방법, 즉 sterilized 방법으로
우리는 개입을 했다. 그 과정에서 통한증권이 158조가 팔렸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